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슬로반부 대 파욱 축구와 관련하여서 슬로반은 링컨을 연파를 하며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파우크는 승점 7점이지만 3위로 밀려있으며 슬로반은 링컨전 연승으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파우크와 같은 승점의 상대 전적도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서 2위입니다. 그러기에 이 경기를 패하면 3위로 추락할 수 있고 예선 통과에 먹구름이 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파우크가 마지막 경기에서 확실한 1승 상대인 링컨을 만나는 것과 달리 코펜하겐을 상대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린과 차브리치 등 최전방에 힌트를 지원할 2선 공격수들을 투입을 해서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두들기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우크는 홈에서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코펜하겐을 패하며 3위로 밀려났습니다. 지브코비치가 전반 시작과 동시에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며 골을 만들었지만 연속골을 내줬습니다. 게다가 팀 수비의 중심을 잡아두는 미하일리디스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에 남은 두 경기에 결장하는 악재도 있습니다. 원정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슬로반부 파욱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슬로반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홈의 2점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2점이 있고 상대는 수비의 핵이 징계로 결장합니다. 돌파가 좋은 그린의 측면 돌파와 칸타바의 중원 장악 등 경기의 흐름을 칠 요소가 충분하고 또한 무라즈와 흔차르 등 후반 교체로 들어와 파우크의 수비 라인에 균열을 일으킬 선수들도 있기에 슬로반이 승리를 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조에서는 2위로 승승승승승 현재 승점 7점으로 조 2위에 올랐습니다. 1위 코펜하겐과 2점 차에 불과한 상황에서 16강 직행 티켓을 위해서 고비를 당깁니다. 이곳은 최근 흐름이 상당한 곳으로 공식전 9연승을 포함하고 11경기 무패 행진을 잇는 중입니다. 연승기간 도합 31득점을 올릴 만큼 가공할 만한 득점 감각을 보여주며 무리한 공격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건실한 전진과 방향 전환 등으로 쉽게 성과물을 냅니다. 변수는 수비 주력 자원 이탈로 현지의 소식통에 따르면 주전 센터백과 풀백인 크리잔과 파우스체크가 근육 부상으로 출전을 속단하지 못합니다. 로테이션 자원 로바트 역시 부상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후방 위기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결장자는 크리잔 로바트 파우스체크 무스타피츠 홀만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파욱조에서는 3위로 패승페이 팀은 상대에 비해서 전력이 뛰어난 곳으로 공격진 파괴력이 준수합니다. 주전 공격수 올리베이라 부상 이탈이 아쉽긴 하지만 대체 자원인 아크폼이 제 몫을 다하며 1선의 무게감을 높입니다. 2선의 카카와 신지와 BSO 또한 노련한 플레이로 1선과 측면 조합에 힘을 보탭니다. 슬로반부 파욱 축구 다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후방 불안이 존재를 합니다. 다소 공격적인 스탠스 탓인지 후방 대우 공간을 열어주는 빈도가 작고 커버 플레이가 기민하지 못하며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지적이 된 문제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급격한 개선을 보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결장자는 미카일리디스 비에리나 아우구스토 콘스탄테리아스, 미트리타 올리베이라입니다. 토너먼트 진출권 확보를 위해 고비를 당기겠지만 흐름과 수비진 싸움에서 상대의 열세를 보입니다. 보다 스쿼드 질이 떨어지는 브라티슬라바가 고전할 경기임에 틀림없으나 꾸준한 성적을 따내며 팀 에너지 레벨을 호조에 올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브라티슬라바 절정의 성과를 내고 있는 중으로 직전의 경기에서는 잼플린 미알로우체 상대로 1대2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10연승을 달성한 곳으로 최근의 5경기에서 4번의 멀티 득점을 기록한 공격진이 상승세를 주도를 합니다. 현재 조에서는 2위로 다만 3위와 승점 차이는 없습니다. 이곳은 홈 2점을 안고 있지만 전력 열세 극복을 위해서 수비적 운영을 시도를 합니다. 슬로반부 파욱이 두 곳에 있어서 슬라바는 자국 리그 일정에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반복했던 양상과는 다르며 측면에서 충돌이 반복이 됩니다. 보조크 흔차르 측면 수비 조합을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의 경쟁력은 떨어지며 측면 공격 자원 흔차르의 수비진 배치는 치명적으로 불안입니다. 최근의 일정에서도 이 위치의 공간 허용으로 위기를 반복을 하며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행스럽게 바이스를 활용한 역습이 속도를 유지를 하고 있으며 공격진 전반의 결정력 유지를 더해서 저항이 가능합니다. 최근의 5경기 중에서 4경기에서 선제 득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공격적 운영을 통하여서 빠르게 리드를 잡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쉽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이번 일정에 있어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마지막으로 파옥 이 팀의 최근 성과는 기대 이하로 승패를 반복하는 흐름입니다. 직전의 경기에서 아트로미토스 상대로 2대0 패배를 기록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연승 달성에 실패를 하였으며 원정에서 반등을 시도를 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3번의 멀티 실점을 기록을 한 수비진의 안정감 개선을 꾀합니다. 이곳은 원정 경기를 치르지만 전력 우위를 안고 난 다음에 이들의 공세가 유력합니다. 공격의 전개 과정에서 측면 활용 빈도가 높으며 엘카두지 지브코비치 측면 조합의 개인 전술 활용을 기반으로 기회를 노리기도 합니다. 상대 불안 공략이 가능한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슬로반브 파옥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카라바우 대 오모니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카라바우는 바젤의 추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1위를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오모니아는 승점 2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으며 카라바우는 카이라트와의 리턴 매치를 승리를 하고 예선 통과를 확정했습니다. 오모니아와 2위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예상보다 전력이 더 강했습니다. 주비르와 오조비치는 자국 리그 외의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이며 팀에게 찬스를 제공했고 가라에프는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세네갈 출신 스트라이커인 와지의 결정력도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오모니아는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를 하고 바젤이 전패를 해도 상대 전적에서 밀리기에 2위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두 경기를 남겨두고 이미 탈락이 확정이 된 상황으로 그렇기에 굳이 원정에서 무리를 하면서까지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코울리스와 고메스 후보찬 등 척추라인의 중심인 선수들이 나설 수도 있지만 지오니스와 디스케루드 바치루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피치를 밟은 가능성도 높습니다. 카라바우 오모니아 이 두 곳에 있어서 저희 생각은 카라바우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홈의 2점을 누리며 경기에 나설 수 있고 상대는 탈락이 확정되었기에 굳이 전력을 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라에프의 수비적 지원 속에 오조비치와 주비르가 공격 작업은 전개할 것이고 와즈가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두들길 카라바우가 1승을 더 추가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FK 카라바우 조에서 1위로 패승승승승 현재 승점 10점으로 조에서 1위입니다. 2위 바젤 추격이 매서운 상황에서 이번 라운드 승점 3점 추가로 16강 직행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윗선의 힘이 좋은 곳으로 중앙 라인과 이선에서 공을 끊임없이 돌리며 소유권을 쉽게 뺏기지 않는 데 집중을 합니다. 이후 1선의 셰이다이프 등이 공간을 점유해 위협적인 득점 찬스를 잡으며 뒷문 안정감 또한 뛰어납니다. 최근 공식전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해당 기간 단 1실점 허용에 그쳤습니다. 휘세노프 부상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체 자원인 메드페데프와 메디나 등이 그 공백을 잘 메우고 있습니다. 윗선에서의 투 볼란치 역시 1차 저지선에 대해서 역할을 10분 수행을 합니다. 결장자는 휘세노프 로메로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오모니아 니코시아 조에서는 3위로 페페무승승 현재 승점 2점으로 조에서는 3위입니다. 자녀 두 경기를 전부 이기면 16강 플레이오프 진출권 획득을 노려볼만 하지만 그 사이 바젤 전패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래 수비적 운영의 강점을 오비는 팀이지만 후방 라인이 종종 무너지는 곳입니다. 카라바우 오모니아 축구 수비진 경쟁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소 기동력에 있어서 떨어진다는 문제는 이번 대회 초반부터 두드러졌으며 수비적인 운영 탓에 공격적인 성과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라인을 올려서 윗선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며 공격진 역시 퍼포먼스 기복에 고전하는 중입니다. 결장자는 파비아노 코우소우로스 바테악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카라바우 직전 경기에서 캐슐라 상대로 1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4연승을 달성을 하였으며 연승 기간에 3번의 멀티 득점을 기록한 공격진이 상승세를 주도합니다. 전력 우위를 앞세워서 상승세 유지를 노리며 현재 조 1위로 다음 라운드 진출은 확정입니다. 1위를 지키는 것이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곳은 홈 2점 전력 우위를 안고 나서 공격적 운영을 시도를 합니다. 중원의 공격적 재능이 좋은 자원을 다수 배치를 하여 경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차드 안드라데 중원 조합을 중심으로 하여서 시도를 하는 부분 전술이 완성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측면적인 조합의 개인 전술 우위를 더하고 난 다음에 꾸준한 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으며 상대 불안 공략에 어려움은 없는 곳입니다. 중원에서 가라에프 홀로 수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앙 수비진의 안정감 유지를 더해서 상대 역습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카라바우 오모니아 이 두 곳에 있어서 카라바우는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의 일정에 있어서 경기 후반부 득점 빈도가 높습니다. 71-90분대 전체 득점의 60%를 기록을 하였으며 상대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득점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공격진 대체 자원들의 득점 지원 역시나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오모니아 이곳은 부진을 거듭하였던 이들이 아리스를 상대한 직전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승에 성공을 하였으며 연승 기간에 무실점이나 멀티 득점을 반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정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초점이 맞춰지기도 합니다. 현재에는 조에서 3위로 2위와 승점 차이는 6점으로 역전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전력 열세 극복을 위해서 수비적 운영을 시도할 것이 명백합니다. 선수비 후역습 체제로 다만 디스케루드 고메즈, 중원 조합의 압박 효율 저하로 인해서 상대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은 어렵습니다. 상대 부분 전술의 아쉬운 대응과 함께 수비진 전반의 집중력 저하 문제가 맞물려서 위기를 반복을 하며 대체 자원 활용을 통하여서 조합의 변화를 가하지만 경기력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멀티 실점 가능성이 짙으며 역습의 상황에서 파플리스가 키를 잡지만 전개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기복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4경기를 치르는 동안 3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모두 전반전에 발생했습니다. 카라바오 오모니아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